집합과 자연수, 중단원의 자연수 부분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로 나누어지고 자연수 속에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그러한 수들이죠. 그러한 수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50을 3으로 나눴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선 여기 몫에 1을 넣으면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2. 그래서 0이 내려오면 20. 여기에 3 곱하기 6이 18이니까 6을 여기에 몫에 쓰고 그 18을 여기에 쓰면 그 차이가 2가 나오고 2는 3보다 작으므로 더 이상 3으로 나누어지지가 않죠. 이때에 2를 나머지 그리고 이 16을 몫이라고 하죠. 그때 50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50은 3 곱하기 16 여기에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50이 나오죠. 이때에 16이 몫이 되는 거고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 있던 더하기 2를 왼쪽으로 옮기면 50 빼기 2는 3 곱하기 16, 즉 48. 48은 3 곱하기 16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48은 3의 16배의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때 3은 48의 약수, 또 16은 48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48은 3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배수가 되는 거고 48의 입장에서 보면 3과 16은 약수가 되는 거죠. 즉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자연수 A를 B로 나누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B 곱하기 못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이때 나머지의 성질은 나누는 수 B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죠. 이러한 범위를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일 때 이때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연수 A가 자연수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즉 A는 B 곱하기 자연수 해서 나머지가 없죠 여기에. 이럴 때 A를 B의 배수라고 하고 B를 A의 약수라고 합니다. 배수와 약수는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12의 약수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서로 곱해서 12가 되는 자연수들입니다. 우선 1 곱하기 12는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열심히 외면 2, 6, 12, 3, 4, 12. 3 곱하기 4는 구구단에서 3의 단위고 거꾸로 4 곱하기 3은 4의 단위죠. 그렇다면 5의 단에서는 12가 나오지 않고 6의 단에서는 벌써 여기에 2 곱하기 6, 거꾸로 한 6 곱하기 2가 6의 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찾은 거예요. 즉 3 곱하기 4 서로 이웃하는 자연수들일 때까지 이렇게 둘씩 곱해서 12가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때에 12의 약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고 모두 몇 개예요? 6개가 되는 거죠. 약수에 대해서 주의할 점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그 수의 약수가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해서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돼요. 왜? 모든 수는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또 하나 자기 자신은 항상 자신의 배수가 됩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특정 수의 배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죠. 왜냐고요? 배수를 알아야 약수를 알기 쉽기 때문이죠. 2의 배수 이건 당연히 맨 끝에 자리가 짝수 또는 0 이거면 모두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조금 특징이 있죠. 각 자리의 수를 합하면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36 이 경우에는 10의 자리에 3과 1의 자리에 6을 더했을 때 9가 나오죠. 그 9가 3의 배수죠. 그러면 36은 보나마나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4의 배수 끝에 두 자리의 수가 4의 배수 또는 00일 때 그 수는 4의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의 배수는
맨 끝에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모두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의 배수는 3의 배수와 비슷하게 각 자리의 숫자들을 합해서 9의 배수가 나오면 그 수는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개념 두 번째,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수란 1을 제외하고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이러한 자연수를 소수라고 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로 나눌 수 없는 수, 이때 1을 제외한다라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의 예를 한번 보죠. 2, 이건 다른 수로 나눌 수 없죠. 3, 5, 7, 11, 11도 다른 수로 나눌 수가 없죠. 13, 17, 19, 19도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죠. 23, 이러한 수들 땡땡땡 무한히 많습니다. 이러한 수들을 소수라고 해요. 두 번째, 합성수, 1과 소수가 아닌 자연수, 즉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 이러한 것을 합성수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4, 이 4의 약수는 1과 4, 그거 외에 2가 또 있죠.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러면 2를 약수로 가지겠죠. 또 6, 6도 1 곱하기 6, 즉 1과 6은 약수고 또 있죠. 2 곱하기 3, 즉 2와 3도 약수가 되는 거죠. 8, 1과 8 이외에 2 곱하기 4, 즉 2와 4도 8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 그러한 예는 9가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땡땡땡 무한히 많습니다. 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의할 점, 1은 다시 한번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자연수를 나눠본다면 1과 소수와 합성수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에 소수와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개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과 그리고 인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를 5번 더하면 2 곱하기 5라고 썼죠. 이렇게 쓰면 훨씬 간편한 모양으로 바뀌죠. 이번엔 더하지 말고 이렇게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를 5번 곱한 게 되죠. 이렇게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를 5번 곱했을 때 수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 방법은 곱해진 수 2를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곱해진 횟수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사각형이 n번 곱해져 있다 그럽시다. 이 사각형들을 숫자나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수나 문자가 곱하여진 횟수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냐면 이 수나 문자의 n제곱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렇게 5번 곱한 것은 2의 5제곱 이렇게 부르겠죠. 또 3을 2번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곱해준 수 3을 이렇게 쓰고 곱해진 횟수를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작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땐 3의 2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보통 2제곱은 2자를 빼고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3을 한 번 곱했어요. 그러면 이건 3의 1제곱이라고 써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 3이 거듭제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그 곱해진 횟수 1은 보통 생략합니다. 3을 3번 곱했다 그랬을 땐 3의 세제곱해서 이렇게 쓰고요. a라는 문자를 4번 곱했다 그랬을 땐 a의 4제곱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때 곱해진 수를 미시라고 하고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모든 거듭제곱의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항상 1입니다. 즉 10의 0제곱 이것은 1이고요. 100의 0제곱 이것도 1이고 또 0.5의 0제곱 이것도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거듭제곱의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얼마다? 1입니다. 또 앞에서 A는 B 곱하기 C라고 했을 때 B와 C를 우리는 A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B와 C가 자연수일 때 이때 약수라고 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 B와 C가 자연수가 아닌 분수라 하더라도 이것을 모두 인수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B와 C를 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12는 3 곱하기 4, 이것을 다시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때에 곱해진 3과 4를 인수라고 하고, 또 2, 3 이것들을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연수에서는 약수와 인수는 같은 뜻입니다. 개념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수의 성질 중에서 소인수와 소인수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앞의 개념에서 인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그러면 그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10은 2 곱하기 5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의 인수인 2와 5, 이 두 개의 수는 모두 소수죠. 그러면 이때 인수인 2와 5는 소인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은 2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인수 2와 10이 있는데 2는 소수니까 소인수가 되지만 10은 소수가 아니죠. 즉 합성수죠. 이 10은 소인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써서 2 곱하기 5라고 했을 땐 이때 쓰여진 2와 5는 모두 소수니까 2와 5를 소인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듭제곱꼴로 고치면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지수는 제외하고 2와 5를 20의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하나의 자연수를 다른 인수로 나타낼 때 인수가 모두 소수가 될 때까지 풀어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1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죠. 72는 두 개의 인수로 나누어서 2 곱하기 3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 2는 소수니까 우선 내버려 두고 36을 다시 두 개의 인수로 나눠보죠. 그러면 2 곱하기 18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2는 소수니까 내버려 두고 18은 합성수예요. 다시 이것을 두 개의 인수로 나누면 2 곱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9는 3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2가 3번, 3이 2번 곱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72다라는 얘기죠. 거듭제곱꼴로 고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72의 소인수는 지수를 제외한 2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2의 소인수는 2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한다라는 얘기는 71을 소수와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소인수 분해를 조금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71을 2로 나누면 36, 36은 2로 나누면 18, 18을 2로 나누면 9, 9를 다시 3으로 나누면 몫은 3, 3을 다시 3으로 나누면 1이 되죠. 몫이 1이 될 때까지 소수로 쭉 나누면 되죠. 맨 마지막에 1은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1을 제외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소인수 분해란 하나의 자연수를 소수와 소수의 거듭제곱꼴로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소인수 분해는 여러 가지의 자연수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5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개념 4번째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했을 때 24의 약수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또 4 곱하기 6 해서 1, 2, 3, 4, 6, 8, 12, 24 이렇게 8개가 있죠. 그렇다면 조금 숫자가 커져서 60의 약수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소인수 분해의 소인수들의 지수를
한 개씩 더해서 곱해주면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 자연수 A를 소인수분해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때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는 m이 뭐냐면 바로 A의 지수죠. 그리고 n은 인수 B의 지수가 돼요. m에다가 1을 더하고 n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원리는 뭐냐면 자연수 A의 모든 약수들은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 해서 12, 12를 다시 2로 나누면 6, 6을 다시 2로 나누면 3.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24의 약수는 조금 전에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나왔었죠. 모두 8개였다면 여기 표를 한번 선생님이 그릴게요. 24의 소인수 중에 2가 있었죠. 그 2의 지수가 바로 3이었죠. 그러면 밑이 2고 지수가 0, 그리고 1, 2, 3 해서 이렇게 가로줄에 썼습니다. 또 소인수 중에 3이 있었죠. 3의 지수는 1이었죠. 그래서 3의 지수가 0, 3의 지수가 1 해서 두 개를 세로의 줄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빈칸들을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하면은 1이죠. 왜냐? 2의 0제곱, 3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요. 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건 2가 나오죠. 또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4 나오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8 나오죠. 또 2의 0제곱, 1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3의 1제곱 하면은 3 나오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건 6 나오죠.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건 12 나오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건 24 나오죠. 자, 아까 구했던 8개의 약수들이 다 이 빈칸 안에 채워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모든 약수들은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파란색의 이 영역의 약수들을 개수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4개, 세로가 2개. 아하, 4 곱하기 2인데 그 4 곱하기 2의 4와 2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봅시다. 소인수분해된 2, 3의 지수에다가 1씩만 더해주면 되죠? 왜죠? 그렇죠. 2의 0제곱 그리고 3의 0제곱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식 잘 알아둡시다.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만 더해서 곱한다. 그러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개념 6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선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12의 약수 하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죠. 18의 약수 하면은 1, 2, 3, 6, 9, 18 이렇게 역시 6개가 있죠. 이때 12와 18의 공통되는 약수들은 1, 2, 3, 6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2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약수 이러한 것들을 공약수라고 합니다. 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6이 있죠. 이 6을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최대 공약수란 즉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영문 약자로 GCD라고도 합니다. Great Common Divisor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함으로 인해서 12와 18의 공약수들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와 18의 공약수인 1, 2, 3, 6은 가장 큰 약수 6의 약수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우리 개념 4에서 소인수 분해를 배웠죠.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선 각각의 수를 소인수 분해한 후에 공통인 소인수만을 서로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12와 18을 가지고 이 방법을 터득해 보도록 하죠.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6, 6은 다시 2 곱하기 3. 그래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18은 2 곱하기 9, 9는 다시 3 곱하기 3. 그래서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12와 18을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후에 공통된 소인수들만 골라보도록 하죠.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18은 2 곱하기 한 칸 띄어서 3 곱하기 3 이렇게 써보면 12와 18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인수는 2가 하나, 3이 하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공통된 소인수만을 곱해줬을 땐 그 자연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나눗셈의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 한번 배워보죠. 공약수로 각 수를 나누어 더 이상 공통되는 소인수가 없을 때 그 각 수의 공통되는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12와 18을 가지고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2로 나눠지죠? 두 개 다. 그러면 몫이 6과 9. 6과 9는 다시 소수인 3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몫이 2와 3. 2와 3은 서로 공통되는 약수가 없지요. 이때에 왼쪽에 있는 2와 3, 이것을 서로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16과 24가 있다 그럽시다. 16과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공통되는 소수 2가 있지요. 그러면 몫이 8, 12 이렇게 나오죠. 8과 12는 다시 소수 2로 나누어져서 몫이 4, 6 이렇게 나오고 4와 6도 또다시 2로 나누어져서 그 몫이 2와 3. 2와 3은 공통되는 소인수가 없지요. 왼쪽에 있는 2를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이 나오죠. 이것이 16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와 24의 공약수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8의 약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과 24의 공약수들 하면은 1, 2, 4, 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3개의 수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7, 14,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죠. 공통되는 소수 뭐가 있죠? 예, 7이 있죠. 7로 다 나눠주면 몫이 1과 2와 4가 있죠. 1과 2, 4는 공통되는 약수가 없지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7, 14, 28의 최대 공약수는 7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공통되는 소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선생님이 하나 더 소개를 하죠.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즉 각 수의 공통인 약수가 1뿐인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이 뜻은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로소의 관계인 수 2와 3, 5와 7, 11과 13 모두 소수죠. 소수는 공통되는 약수가 1밖에 없지요. 1 외에 서로 공통되는 약수가 없는 이러한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또 5와 6, 14와 15, 20과 27 이러한 수들은 역시 공통된 소인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그럼 앞에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맨 마지막에 몫이 되는 2와 3, 그리고 1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맨 마지막에 몫이 되는 2와 3, 그리고 7, 14,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마지막에 남는 몫인 1, 2, 4는 모두 서로소의 관계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수로 나누어주는 이러한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또 하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 정의도 잘 알아두십시오. 개념 7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앞에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기에서도 같은 의미의 두 개의 자연수의 공통되는 배수, 이것을 공배수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24 땡땡땡 무한집합.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땡땡땡 무한집합 이렇게 나오죠. 3의 배수와 4의 배수 중 공통되는 배수들 하면은 12가 있고 24가 있고 쭉 나가서 또 36이 있겠죠.
이것을 3과 4의 공배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장 작은 이 12가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 그리고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들이죠. 24, 36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가장 작은 배수인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 영문 약자로 LCM, Least Common Multi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앞자를 따서 LCM. 그리고 하나 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의 배수와 4의 배수는 12, 24, 36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배수는 최소 공배수, 3과 4의 다른 공배수들은 이 가장 작은 배수였던 12의 배수들이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각각의 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지수가 다른 것은 지수가 큰 것을 택하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는 모두 택해서 곱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9, 9는 다시 3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오죠. 30은 2 곱하기 15, 15는 다시 3과 5,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죠. 이렇게 18과 30의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쭉 나열하면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30은 2 곱하기 3, 띄워서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공통인 것들은 2와 3, 이것을 한 번만 씁니다. 그 다음에 4은 한 번 더 있죠. 그걸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통이 아니더라도 한 번만 들어가 있으면 다 곱합니다. 5도 한 번 들어가 있죠. 이것도 그대로 내려와서 18과 30의 최소 공배수 이것들을 곱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5를 곱하면 10 따라서 이 값은 90이 나오죠. 이것을 다시 표시하자면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지수가 같은 2와 2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다른 것들 중에서 큰 것 3의 제곱을 택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 5가 있죠. 5는 그대로 택해서 내려옵니다. 이것들을 다 곱하면 90이 나오죠. 이러한 뜻이에요.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자, 역시 18과 30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18과 30의 공통인 소수 하면은 가장 작은 2가 있겠죠. 2로 나누어 주면 18의 몫은 9가 되고 30의 몫은 15가 되겠죠. 자, 9와 15 역시 3의 배수들이죠. 역시 3으로 나누어 주면 몫이 3, 15의 몫은 5가 되겠죠. 3과 5는 서로 소의 관계죠. 즉 공통된 약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왼쪽에 것만 곱했을 때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밑에 있는 목까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죠. 역시 90 나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6, 8, 10 이렇게 있다 합시다.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죠. 6, 8, 10 모두 짝수니까 2로 나눠지죠. 그 몫이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3, 4, 5 이것들은 서로 소의 관계죠. 공통인 약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의 4는 2의 제곱이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왼쪽의 수와 밑에 있는 수를 다 곱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10, 14,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죠. 10, 14, 28은 모두 짝수니까 2로 나누어지고 몫이 5, 7, 14 이렇게 나오죠. 5, 7, 14 이 세 개의 몫에 공통인 인수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7과 14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서로 공통인 약수가 7이 있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세 개의 수 모두의 공통인 약수가 없고 두 개의 수만 공통인 약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약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7의 몫은 1이 되고 14의 몫은 2가 되죠. 그럼 선생님 5는 어떻게 하나요? 5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5, 1, 2만 남았어요. 이때는 세 개의 수가 다 아니더라도 두 개의 수만이라도 약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젠 없죠. 이 세 개의 수 모두가 서로 수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소수로 나누어서 왼쪽에 있는 수와 밑에 있는 수를 다 곱하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것이 10, 14, 2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최소 공배수 하나 중요한 거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개의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3과 4의 공배수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12의 배수들이 바로 3과 4의 공배수다. 다시 얘기해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개념 8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연수 A, B가 있다고 그러고 A, B의 최대 공약수를 G,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합시다. 그때 자연수 A는 G 곱하기 A, 자연수 B는 G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죠. 2로 나누면 몫은 6과 9, 6과 9는 다시 3으로 나누어져서 몫은 2와 3, 더 이상 나누어지는 공통인수가 없죠. 이때 2 곱하기 3, 이것이 G가 되는 거예요. 즉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를 표현할 땐 G 곱하기 2, 18은 G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의 2가 여기에 작은 a와 같고 3은 작은 b와 같은 거죠. 그리고 2와 3은 서로서의 관계니까 이때 작은 a와 작은 b는 서로서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또 최소 공배수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2와 18에 대해서 보면 최소 공배수는 왼쪽과 이 밑에 있는 몫을 다 곱한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 G로 놨으니까 최소 공배수 L은 G에다가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나눗셈의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 G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못 A와 B는 서로서의 관계가 되고 최소 공배수 L은 G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곱한 것, 이것이 되는 거죠. 또 두 개의 자연수 A 곱하기 B는 A가 G 곱하기 A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B는 G 곱하기 B로 표현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보면 G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소 공배수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시 써서 G 곱하기 L, 외우기 쉽게 순서를 바꾸면 L 곱하기 G, LG가 되는 거죠.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 사이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활용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관한 문제의 유형별 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진 수들이 나누어서 남거나 모자라는 수이면 남으면 빼주고 모자라면 더해준 그러한 수들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에서 최대 또는 가능한 많은, 가능한 크게 이러한 등의 내용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 꼭 알아두세요. 이건 전부 다 많다, 크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문제에서 다시 만난다, 또 최소다, 가능한 적게, 가능한 작게 이러한 등의 내용이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최소, 작다, 적다, 또 하나 다시 만난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 네 번째, 두 개의 분수 A분의 B, C분의 D에 곱하여 이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분수는 BD의 최대 공약수 분의 AC의 최소 공배수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15분의 7 그리고 4와 12분의 1에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에 가장 작은 분수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분수를
b분의 a로 놓고 문제의 뜻에 따라서 식을 써보면 15분의 7 곱하기 b분의 a는 자연수, 또 12분의 49 곱하기 b분의 a도 자연수, 이러한 뜻이죠. 이때의 b분의 a의 조건을 보면 a는 15와 12, 즉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공배수가 되어야 하고 b는 7, 49, 즉 분자에 있는 것들의 공약수가 되면 돼요. 제일 작은 분수를 구한다, 즉 제일 작은 b분의 a를 구한다 라는 것은 분모가 최대가 될 때고 분자가 최소가 될 때죠. b는 공약수고 a는 공배수니까 b를 최대 공약수로 생각하고 a를 최소 공배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b는 7과 49의 최대 공약수가 되죠. 그 값은 7이 나옵니다. 또 분자의 a는 15와 12의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 값은 60이 나와요. 따라서 제일 작은 분수 b분의 a 값은 7분의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a분의 b, c분의 d에 곱하여 두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분수의 형태는 분자에 들어가는 bd의 최대 공약수 분의 분모에 들어가는 a와 c의 최소 공배수다.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다섯 번째, 문제의 자연수들을 일정하게 배열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